1층의 왼편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하윤 작가의 작품으로 바닥에 흙덩이들이 듬성듬성 펼쳐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발자국도 찍혀 있죠. 이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는 1평당 쥐레가 두세 개씩 묻혀 있다고 해요. 작가는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쥐레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시장의 흙덩이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설치해 두었죠.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쥐레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플라스틱, 유리, 스티로폼도 아닌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놀이터나 바닷가에서 흙으로 모래성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모래성이 바람에 날아가거나 무너지게 되죠. 그처럼 비엔날레 기간 동안 모래 작품이 훼손되는 모습을 통해서 비무장지대의 쥐레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두었다고 해요. 쥐레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시장에 가서 일부러 만지시거나 흙 밟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을 보고 뒤로 돌면 볼 수 있는 최선화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부산의 지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출생의 최선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부산의 여러 가지 면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부산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가장 큰 항구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전쟁 때에는 북한군으로부터 지켜낸 최후의 보루지이기도 했죠. 작품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보며 관람하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 옆에 검은 막으로 가려져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브라질의 부부 작가 마우리시오 디아스와 발터 리드베그의 7분 정도 상영되는 비디오 아트 냉전 이야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가 부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계층 사이의 갈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비디오 영상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먼저 작품을 처음 보고 제가 느꼈던 감정은 예쁘다 라고 생각했죠. 영상에는 알록달록한 동그라미들이 기포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면들이 나오는데 이는 작가가 TV에서 본 코미디스러운 장면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냉전 시기의 정치 지도자들인 체게바라, 마오쩌둥, 존 F 케네디, 니키타 흐루쇼프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과 코미디 장면들을 작가는 왜 같이 보여주는 것일까요? 냉전 시대에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거품과 같이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세계 무대에서 정치라는 드라마를 했다는 것을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을 보고 나오면 아까부터 자꾸 보였던 뭐지? 싶을 정도로 큰 우주선과 같은 모양의 작품을 볼 수 있어요. 노메다와 게디미나스 우르보나스 작가의 작품 변이입니다. 이 작품은 구소련의 이중 간접들이 첨단 과학 지식을 빼돌리는 행적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대한 파이프로 만든 우주선과 같은 모양의 오브제는 우주에서 식물들을 재배하는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의 실험을 이중 간첩들이 빼돌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재료로 파이프를 사용한 이유는 무중력 지대에서 식물을 자라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주된 부분이 파이프였기 때문에 파이프를 사용해서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해요. 뭔가 SF 영화에서 볼 듯한 영상들과 작품 설치가 매력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주선 안의 TV 화면을 통해서 이중 간첩들의 모습을 연기하는 연기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작품 뒤로 보면 벽에 글자가 적혀져 있고 앞에는 유리컵 위에 올려진 TV가 있습니다. 마르첼 오덴바흐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독일 출신의 작가로 이 작가는 항상 나치 시절의 독일의 모습을 주제로 비디오 영상 작품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지금 비엔날레에 있는 6분 정도의 비디오 영상이 나오는 시작되었던 곳에 이제 아무도 없다 라는 작품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긴박한 순간을 다루는 영상이 나와요. 벽에는 붉은색으로 시작되었던 곳에 이제 아무도 없고 있고 싶었던 곳에도 아무도 없다는 의미의 독일어가 적혀져 있죠. 영상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동독에 있었던 촛불 행진 장면으로 시작돼요. 촛불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이사이 나치 군인들의 행진 장면도 나오죠. 이는 동독일과 서독일의 통일이 된 이유로 나치의 폭력적인 과거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럼 TV는 왜 유리컵으로 받치고 있을까요? 의문점을 여러분에게 넘기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느낌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빌처럼 천정에 매달려 있죠. 작품 앞에서 인증샷 찍으면 굉장히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은 프랑스 작가인 멜릭 오하니언의 작품입니다. 지금 유럽권에서 각광받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이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콘크리트 눈물방울 3, 4, 5일은 작가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아르메니아 예레반이라는 곳이 고향인데요. 그곳에 집단 학살을 피해서 프랑스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고향인 예레반과 프랑스 파리까지의 거리가 3,451km입니다. 오브제의 모양이 왜 눈물 모양인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공간으로 가면 비디오 아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자마자 한국 작가 작품이겠다라는 게 느껴지죠? 우리나라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근 작가의 작품으로 제목은 군대 60만의 초상입니다. 12분 정도 상영되는 이 비디오 아트 작품에서는 우리나라 군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 체조를 하는 모습, 각계 전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6살 이후 외국에서 생활하다 29살에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작가는 한국에 오게 됩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돌아온 모국에서 작가가 느낀 군대에 대한 감정은 어땠을까요? 군대 경험이 없는 저는 모든 장면들이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군필자 감상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1층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영국 작가 수잔 필립스의 파트 파일 스코어입니다. 악보가 있고 스피커에서는 악기 소리가 나옵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보는 독일 출신의 작곡가인 한스 아이슬러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입니다. 한스 아이슬러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치를 피해서 도망을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FBI가 공산당 스파이로 의심을 해서 평생 동안 감시받는 생활을 하게 되죠. 한스 아이슬러가 작곡한 곡도 FBI가 감시하고 검열하죠. 악보 위에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검열로 인해 가려지게 된 부분입니다. 냉전 시기 동안 한 작곡가에게 가해졌던 지독한 감시 체계를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2층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